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5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레버쿠젠 vs 함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레버쿠젠은 3백을 기반으로 후방 안정감을 확보한 뒤 양쪽 윙백과 전방 3톱을 활용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강하게 흔들 수 있는 팀이다. 테리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침투와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고 수비 라인 사이에서 짧게 움직이며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 틸만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며 전진 드리블과 박스 근처 침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 방향을 잃는 순간 틸만은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낼 수 있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중원에서 패스각을 만들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함부르크는 3백을 기반으로 후방에서 짧은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최근 패스 정확도와 전개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다. 다운스는 큰 신장과 박스 안 움직임을 활용해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마무리 위치 선정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다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면 다운스가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파비오 비에이라는 왼발킥과 전진 패스, 박스 근처, 창의적인 패스 선택에서 강점을 가진 이선 자원이다.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면 결정적인 패스 한 번으로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구간에서는 볼을 오래 소유하다가 전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함부르크는 후방 빌드업과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순간 레버쿠젠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패스 타이밍을 읽고 인터셉트에 성공하면 레버쿠젠은 짧고 간결한 역습으로 곧바로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테리어와 틸만의 침투 그리고 후방 교체 전력의 우위까지 감안하면 레버쿠젠은 경기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압박 타이밍과 역습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점 3점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레버쿠젠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 vs 슈투트가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프랑크푸르트는 3백을 바탕으로 후방 숫자를 확보하고 측면 윙백을 높게 올려 공격폭을 넓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에브 누탈리브는 전방에서 신체 조건을 활용해 수비수와 경합하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찾아가는 스트라이커다. 다만 슈투트가르트가 중원 압박을 빠르게 걸어오면 에브 누탈리브가 전방에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크나우프는 측면과 전방을 오가며 순간적인 침투와 빠른 공격 전환에 관여할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공간을 잡고 들어갈 때 직선적인 전진과 컷백 연결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슈투트가르트는 구조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전진시키고 이선 자원들이 박스 앞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팀이다. 운다브는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좋은 스트라이커다.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직접 부딪히는 장면뿐만 아니라 낮은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 르웰링은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공격 자원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윙백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르웰링은 측면에서 깊게 치고 들어가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로 운다브의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나르테위는 중원에서 전진 움직임과 볼 운반을 시도할 수 있는 미드필더다. 해외 축구 코멘트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공격 자원들의 힘은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동시에 내줄 수 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나르테위의 전진 드리블, 르웰링의 측면 침투, 운다브의 박스 앞 마무리를 통해 훨씬 더 구체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헤더 패턴은 프랑크푸르트 수비가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박스 앞 공간과 세트피스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슈투트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프라이부르크 vs 라이프치히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프라이부르크는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에 마타노비치를 세우고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박스 근처로 따라 들어가는 공격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 마타노비치는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경합과 문전한 마무리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에서는 수비수와의 몸싸움 이후 헤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리포는 왼쪽 측면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 전달력으로 공격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리포가 공을 잡으면 프라이부르크는 측면 크로스,
컷백, 직접 슈팅 전환까지 여러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라이프치히는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카르도주는 최전방에서 수비수와 경합하며 박스 안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공을 받아낸 뒤 이선이 올라올 시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침투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공격수다. 공격 전개가 빨라지는 순간 수비수 사이로 파고들며 문전 앞 슈팅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 바움가르트너는 중원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전진 침투와 공격 연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다. 해외 축구 코멘트 프라이부르크는 마타노비치의 제공권과 그리포의 킥 퀄리티를 앞세워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라이프치히의 전진 침투와 컷백 루트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바움가르트너가 중원과 측면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면 프라이부르크 수비는 재정비되기 전에 박스 근처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라이프치히의 코너킥 패턴까지 더해지면 경기 주도권과 결과는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라이프치히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브레멘 vs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브레멘은 3백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리고 좌우 윙백을 전진시켜 측면 폭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게 걸리면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지역이 쉽게 비는 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은진만은 전방에서 속도와 직선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수비 라인 뒤를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공간이 열리면 빠르게 박스 근처로 진입할 수 있지만 팀 전체가 낮게 밀리면 고립되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슈미트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패스 연결과 전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도르트문트는 3톱을 앞세운 구조 안에서 공격진의 위치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기라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 위치 선정, 짧은 터치 이후 마무리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특히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내는 장면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슈팅 자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위협적이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한 공격 자원이다. 그래서 브레멘의 윙백과 스토퍼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아데예미는 직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강하게 흔들 수 있다. 해외 축구 코멘트 브레멘은 3백과 중원 숫자를 바탕으로 버티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만 전방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면 중앙 지역을 쉽게 내줄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은메차의 중앙 침투, 기라시의 문전 움직임, 아데예미의 뒷공간 공략을 통해 브레멘의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그리고 패스 앤드 무브먼트와 오프 더 볼 움직임까지 살아나면 도르트문트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간격 붕괴를 놓치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도르트문트가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도르트문트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5경기 메넨 vs 호펜하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글라트바흐는 3백을 바탕으로 좌우 폭을 넓게 쓰고 윙백과 이선 자원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측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타바코비치는 최전방에서 큰 신장과 제공권을 앞세워 센터백을 묶어둘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박스 안에서는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위치를 잡고 파포스트 쪽으로 넘어오는 공에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글라트바흐는 단순한 짧은 패스 전개뿐만 아니라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노이하우스는 본래 중앙에서 전진 패스와 볼 배급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지만 이번 구도에서는 넓게 빠져들어가며 이선 침투를 가져가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호펜하임은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 투톱과 이선 자원들이 중앙 압박을 강하게 걸며 공격 전환을 노리는 팀이다. 램펄은 전방에서 활동량과 침투 움직임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박스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고 상대 센터백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슈팅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아슬라니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갖춘 공격수로 중앙에서 버티는 방식보다 박스 안 경합과 마무리 상황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다. 아부둘라우는 전방과 이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공격 연결에 관여할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호펜하임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지만 문제는 풀백들의 측면 공간 수비 리커버리가 느리다는 점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글라트바흐는 호펜하임의 높은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침투 루트와 전진 패스 선택지를 갖고 있다. 노이하우스가 넓은 지역으로 빠져들어가고
타바코비치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 경합을 책임지면 호펜하임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반면 호펜하임은 풀백들의 측면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글라트바흐가 파포스트 침투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글라트바흐가 측면 뒷공간 공략과 세트피스 전략을 앞세워 승리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맨엔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6경기 유니온 베를린 vs 아우크스부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우니온 베를린은 3포워드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에서 강하게 경합하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쓰며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팀이다. 헤일리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몸싸움을 통해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특히 롱볼이 들어왔을 때 공중볼을 따내거나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맞붙으며 주변 자원에게 슈팅 기회를 열어주는 움직임이 좋다. 버크는 폭발적인 속도와 직선 침투가 강점인 공격 자원이다. 상대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 전 빠르게 전진하면 수비수 뒷공간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한 번에 흔들 수 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중앙 볼 순환이 느려지는 순간 버크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패스를 빠르게 돌리거나 직접 침투를 가져가면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아우크스부르크는 3포워드 형태를 바탕으로 전방 숫자를 유지하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팀이다. 카데는 측면과 이선 사이에서 활동량을 가져가며 전진성과 슈팅 전환을 통해 공격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팀 전체의 중앙 볼 순환이 늦어지면 카데가 속도를 살릴 공간이 줄어들고 상대 수비가 먼저 정렬한 상황에서 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클로드 모리스는 박스 근처에서 볼 터치와 슈팅 감각이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며 슈팅각을 만들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늘어지면 수비 압박에 갇힐 수 있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몸싸움과 압박 가담을 통해 수비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미드필더다. 해외 축구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는 중앙에서 볼 순환이 느려지면 공격 템포가 늘어지고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케디라의 중원 장악과 버크의 빠른 전진성, 일리치의 박스 안경합을 통해 더 직접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빠른 공격 전환과 후방 교체 카드 활용폭에서 앞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무패 베를린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